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겸 유튜버 원희룡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여러 정책들은 우리 국민들의 아주 실생활에 관련이 많습니다. 그만큼 책임감도 큰데요. 이 정책을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만은 국민과 소통이 잘 되어야 실생활에 더 와닿는 그런 정책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무총리께 유튜버 겸직 허가도 일단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교통부 채널에서 국민들께 가까이 와닿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기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를 차별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되겠지만 외국인들이 투기에 가담하고 있다. 금융 규제나 세금을 회피하면서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이런 거를 그냥 방치하면 이건 국가도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벼락거지니 주거 신분 사회니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특히 젊은 세대에 있어서 이게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다른 국민들은 전부 대출 제한, 종부세 이런 세금 부담을 다 치고 있는데 가족 수가 몇 명인지 외국인들이 파악도 안 돼가지고 세금이나 대출 규제에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난 5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즉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조사를 실시를 해서 앞으로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그리고 거기서의 투기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정책의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대부분의 골자는 지금 짜서 이미 추진에 들어가 있는데요. 우선 간략히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현재 현황 대표적인 통계만 말씀드리면 2021년에 중국인이 주택 전체로는 5,800채, 아파트가 3,400, 미국인은 주택 전체로는 1,000, 아파트로는 한 700 이렇게 해서 전체 외국인 주택 또는 아파트 거래에 중국인은 한 70%, 미국인은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게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다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봤더니 우선 첫 번째, 통계가 미비해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매는 어떻고 새들어 사는 건 어떻고 또 외국인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는 건 어떻고 이런 것들이 유형별로 또는 국적별로 또는 구입 목적별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양질의 통계가 작성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들과 또는 금융기관들과 저희들이 협력을 해서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통계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우리나라의 금융이나 세금은 전부 가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이것도 이렇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도 부부 합산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다 개인으로만 등록되어 있지 호적이나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이 부분들이 의무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살짜리 중국인이 경기도에 아파트를 산다라든지 17살짜리 미국인이 서울 시내 27억 아파트를 산다든지 이런 경우는 만약에 한국인이었으면 편법, 탈법, 증여, 상속 이런 문제로 들어가고 자금 출처 조사 들어가가지고 단속에 들어갈 텐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다. 내국인 조사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을 차별하거나 범죄자 취급하자는 게 아닙니다.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금융, 조세 정책에 대해서 외국인이라고 해서 빠져나가거나 특혜를 받거나 한국 국민들이 역차별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문제점의 세 번째는 역시 자금 대출과 이 매매 거래상에서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15억 이상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담보 비율이 있잖아요. 부채 상환 능력을 그리고 소득 수준을 보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은 이 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본국에서 자금을 일으켜서 오는 거예요. 거긴 금융이 우리랑 차원이 다르니까 또는 법인 이름으로 뭔가 돈을 일으켜 놓고는 우리 국내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임대차 시장에 투기 자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금 대출 규제에 대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일으켜서 국내로 반입해 들어올 경우에 이 부분들이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직거래를 해버리면 다운 계약서, 그러니까 금액을 축소해서 쓴다든지, 과연 이게 실거주 목적인지 아니면 진짜 법인의 업무 목적인지, 그 부동산들을 가지고 투기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가려져 있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심지어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포 통장이라고 있죠. 부동산도 이 대포 집주인이 있거든요. 명의만 빌려주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는 징역을 살더라도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받으면 징역을 기꺼이 살려는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거의 범죄 수준의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끼리의 직거래 또는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하는 명의신탁, 이런 문제들이 실제 발생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역차별을 없애고 외국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각지대, 그리고 특히 이게 외국인들의 어떤 투기 수단이라든지 범죄 조직들에 의해서 악용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거래 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대한민국의 제도는 예외 없이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긴 사례로 보니까 40대 미국인이 전국에 집을 45채를 사들인 경우가 있었고요. 33세의 중국인이 89억을 주고 아파트를 샀는데 전액 대출로 산 거예요. 어떤 수법을 동원했는지 모르지만 89억을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전액 대출로 해서 D동의 T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런 사례는, 이건 국내법이라든지 이걸 적용해가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철퇴를 가해야 되겠죠. 지난 정부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 그리고 전국의 아파트가 2배 가까이 오르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빼먹으려고 달려든 많은 내국인들도 있었지만 그 속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끼어 있었고 여기에는 우리 법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틀어막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런 자금과 이런 거래 수법을 가지고 거래된 내용을 불법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중국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미국인들 같은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수익을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세금도 피하고 어떤 행정적인 지도 감독도 회피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 한국의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적인 수익을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서 막아야 되겠죠. 큰 틀의 문제점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에 상응한 강력한 대책을 이미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책은 전수조사를 하고 여기에 따른 통계를 엄격하게 작성해서 이 통계의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초해서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의 투기는 막고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다수의 선량한 외국인들에게는 국제적인 평등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 특히 조세의 정의를 위해서는 가구, 가족관계 여기에 대해서 뭐 중국 같으면 거기에 있는 가족이 호적 이런 부분들을 신고 의무화를 해서 신고를 위반하면 이 자체로 제재 또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세 번째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불법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도록 하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외국인 투기꾼들의 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국내에서 받는 대출 규제나 자기의 이 소득을 증명하면서 다 집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만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역차별 또는 외국인들이 투기라는 이런 범죄적인 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확실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쐐기를 다 박아 놓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거는 2010년 이후예요. 2010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생겼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계 이 투자 자금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캐나다, 호주, 심지어는 유럽의 나라들도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영주권을 주는. 그래서 우리 한국도 2010년에 이게 부동산 투자 이민제가 도입이 됐고 첫 번째는 제주도, 그 다음 강원도, 부산 해운대, 그 다음 이런 데 곳곳에 도입들이 돼가지고 외국 투자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목적으로 했는데요. 영주권을 주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본국에서는 개인 소유가 안 되고 상속이 안 되거든요. 북경이나 상해 아니면 저기 광저우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끌어오면 제주도, 부산, 강원도 이런 데를 싹쓸이 쇼핑하면서 중국인들이 많이 샀죠. 제주도의 경우도 2010년 이후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5억 이상 투자를 하면은 5년 뒤에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게
거의 5천 명까지 갔는데요. 제가 2014년에 제주도지사 취임을 딱 해서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제주도 땅 중국인의 차지가 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투자 이민제를 엄격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도시의 일반 구역에서도 다 영주권을 인정해 주던 것을 관광단지 안에서만 인정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관광단지 안에는 새로 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지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로. 제가 제주지사로 가기 전에 거의 5천 건까지 갔던 그 외국인들의 부동산 거래가 제로를 기록하는 해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제도를 가지고도 해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요. 우리 국토교통부 공직자들도 제가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호주 그리고 외국 사례를 다 연구해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투자 이민제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 때문에 중국의 환구시보에서 원지사는 반중분자라고 특집 기사와 사설까지 썼던 그게 있습니다. 저는 뭐 반중이라기보다는 반투기. 저는 반투기 분자입니다. 투기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가리지 않고 철퇴를 가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와 우리 국토교통부가 하고자 하는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윤석열 새로운 정부 하에서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시장 정상화, 조세 정의에 대해서도 정상화, 임대차 시장에서의 이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외국인 임대자들이라든가 투기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